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소방을 뭘 공부할 거냐면,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걸 떼왔어. 고장인지 안 고장인지 뭐 테스트하기로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찾을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감지기를 직접 끼워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제 회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고 현장용 수신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24V인데 릴레이가 이렇게 하나 릴레이가 꽂아져 있어요. 릴레이가 꽂아져 있고 쭉 선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러스 선, 이게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이 또 마이너스 선이 한 가닥이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DC 24V가 되고, 여기가 종단저항이 됩니다. 종단저항이 이렇게 되는데, 종단저항이 이론적으로는 10kΩ이에요. 그 다음에 릴레이의 저항은 이론적으로 500옴 정도 됩니다. 실제는 조금씩 틀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전압이 정상적인 전압, 이렇게 되었을 때 직렬 회로의 전압이 얼마 되냐면 1.15V, 그 다음에 여기가 22.85V, 계산상.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어느 정도 나와요? 3V 이내, 3V에서 뭐 1V 이렇게 나오겠죠. 정상적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22에서 20V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회로라면, 우리가 감지기가 이렇게 감지기가 끼워져 있단 말입니다. 감지기가, 뭐, 저는 4개만 구성을 하겠습니다. 4개만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지기가 끼워진 회로를 그렸고, 자, 이제 회로를 그린 겁니다. 회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감지기가 동작을 해서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 수신반하고 표시등이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24V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24V.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플러스에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선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 DC 24V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신반 뭐 주경중이 동작한다, 지구경중이 동작한다 하면 릴레이 여기에 RY에 A 접점을 주고, 부저를 하나 할 건데, 부저는 스위치를 달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끌 수도 있잖아요. 스위치를 달아서 제가 여기서 BZ 부저를 하나 달 것이고, 하나에는 표시등을 달 겁니다. RL 빨간 표시등.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구성한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표시등, 적색 표시등도 DC 24V를 하나 구입해야 될 거고, 부저도 DC 24V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220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220회로를 다시 릴레이를 써서 구성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DC 24V만 가지고 하면 좀 간단하잖아요. 회로를 구성해서 종단저항을 찍어보면 10kΩ이 나오고, 릴레이 저항이 정상적인 회로에서는 이제 500에서 뭐 600옴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회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20에 24V, DC 24V 나오는 트랜스를 하나 사왔어요. 이제 릴레이 24V 부저, 그 다음 24V 표시등. 이거는 부저가 시끄러우면 끄고 켤 수 있는 이제 감지기가 현장에서 감지기가 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량 감지기하고 불량 아닌 감지기하고 저항을 찍어서 확인한다 해도 그렇게 쉽질 않아요. 테스트 회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회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중단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릴레이 저항이 있습니다. 릴레이 저항이 있는데 종단 저항하고 릴레이 저항을 일단은 정상적으로 자 종단 저항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종단 저항이 얼마가 나오는지 자 종단 저항을 만약 찍어 보면은 종단 저항 끝을 찍어 보면 9.84, 9.99 약 10kΩ이 나오죠. 10kΩ이 나옵니다. 10kΩ이 나오고 릴레이 저항을 찍어 보면은 0.627kΩ, 자 500Ω에서 600Ω이 나오는 거예요. 릴레이 저항이 500에서 600Ω 나오면은 이거는 뭐 1.5에서 3V 이내의 전압이 나오고 여기에서 10kΩ이 나오면은 20에서 22V 사이에서 전압이 정상적인 전압은 나옵니다. 이제 수신반이 다 했을 경우에 수신반에 릴레이가 있고 이것이 동작을 해서 주경종 부저를 울려주는 거거든요. 감지기가 쭉 돌아와서 종단 저항으로 연결돼서 이제 마이너스 선이 연결되는데 지금은 회로가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지기는 모두 떼어져 있는데 종단 저항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종단 저항만 연결을 해보면 이제 정상적인 전압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22.65, 20V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종단 저항에서 찍으면 정상적인 회로입니다. 릴레이의 전압을 찍어보면은 1.424V 나와가지고 지금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합니다.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해요. 감지기 하나 끼워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감지기를 끼웠어요. 감지기를 끼웠는데 문제는 종단 저항을 뗐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한번 보겠습니다. 종단 저항을 한번 떼볼게요. 종단 저항을 뗐습니다. 뗐을 때 그냥 전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24V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종단 저항을 뗐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릴레이에서 직접 걸리는 종단 저항 값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대로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릴레이에는 종단 저항이 걸려있질 않으니까 거의 전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지기를 통하면 감지기가 동작되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감지기가 쇼트되면 감지기 저항값하고 합쳐져서 릴레이에 저항이 걸립니다. 그러면 종단 저항이 떼져도 수신반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종단 저항을 뗀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했죠. 자, 수신반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잠깐 부저의 스위치는 이렇게 끄는 걸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감지기 불은 안 꺼집니다. 그러면은 전압을 찍어 볼 겁니다. 19V가 걸리는 거예요. 19V. 여기 걸린 전압 말고 여기엔 몇 볼트가 걸리느냐? 여기는 4.73V. 여기가 동작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감지기를 하나 여기에 달아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불났는데 여기도 동작되는지. 자, 동작 안 하죠? 근데 이것을 빼보겠습니다. 이걸 빼보고 다시 열을 가해보면 자, 동작했습니다. 동작했어요. 감지기가 먼저 하나 동작되면 여기의 전압은 감지기가 먼저 동작해버리면 여기서 회로가 구성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얼마 나오냐, 이렇게 3V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3V 가지고는 이 감지기가, 두 번째 감지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열을 가해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주면 동작하죠. 빼주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감지기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가 먼저 동작하면 그 다음 감지기는 전압이 약해서 동작을 안 해. 먼저 동작한 감지기가 회로를 구성해 버린다. 그러면 빼니까 전부 소거가 되죠. 정상적인 소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할 것은 여기가 불량 감지기가 있어요. 불량 감지기가 있는데 감지기를 전부 여기다 달아보겠습니다. 감지기를 전부 설치를 해보면, 자, 여기에 릴레이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신반의 릴레이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신반의 릴레이는 무시하고 그래도 한번 릴레이의 전압을 한번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감지기가 전부 끼워져 있는데 지금 소방 울지 않잖아요. 소방 안 울어. 자, 소방 울진 않았는데
지금 15V, 거의 15.5V가 걸렸는데 릴레이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릴레이 동작이 한 16, 17V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압을 재보는 겁니다. DC 전압을 8.4V, 8.4V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회로가. 그러면 그때부터 감지기를 하나하나 떼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떼볼게요. 자, 하나 뗐어. 변화가 없어요. 8.41. 두 번째 거 한번 떼보겠습니다. 떼보니까 9.6. 이것도 좀 감지기가 나빠. 자, 이번 세 번째 거 떼봤습니다. 변화가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거 뗐습니다. 22.2. 이 감지기가 불량인 거예요. 불량. 자, 그런데 이런 불량 감지기하고 이 불량 감지기가 어떻게 되냐면, 불량 감지기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도 감지기가 불량인 것을 한번 제가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전압을 찍어봐도 현재 그냥 고물이에요, 고물. 자, 그런데 불량 감지기를 뗐어. 불도 안 들어오고 되지도 않았는데 저항을 한번 체킹해 볼 거예요. 저항을. 불량 감지기 저항을 체킹을 해보면 6.17메가오음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감지기잖아요. 정상적인 감지기를 만약에 체킹해 보면 뭐 9.8.7.56 메가오hm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불량이나 아닌 거나 저항을 가지고 메가오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불량인지 잘 몰라. 그럴 때 만약에 이 정상적인 것을 한번 끼워 가지고, 자, 정상적인 걸 끼웠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전압이 22.60 나왔죠.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동작하잖아요. 정상적인 게. 자, 정상적인 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게 동작하면 방금처럼 다른 것을 한번 동작시켜 보겠다고 했을 때 이게 불 들어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느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여기도 불 들어와 있고 이제 여기도 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그러면 이때는 이 감지기하고 감지기들이 전부 에러를 일으킬 때, 에러를 일으키면 둘 다 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회로라면 여기가 불 들어오면 여기는 절대 불이 안 들어와요. 이제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먼저 동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뺐을 때는 이제 동작 안 하죠. 소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동작시키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로를 만든 것은 저희도 현장에서 감지기 같은 것을 고장 나가지고 이거 막 떼오거든요. 떼오면 불량 감지기를 쓰지 않아요. 한 번만 우리 동작하면 이거 뭐 5,000원도 안 하잖아요. 2,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버려버리고 다시 씁니다. 다시 쓰는데 감지기가 저항값을 가지고 체킹해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현장에서 한 달에 한 번 뭐 막 습할 때는 여러 번 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회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까지만 하고 그다음 뭐 주수 여기 습기도 넣어보고 하는 것들은 이제 테스트 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의 이제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